이 나이에 배달이라니 힘들지 않으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음식이 짜서 못 먹겠어요. 다시 가져왔으면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하세요.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배달 기사의 무릎이 천천히 바닥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장인호는 시계를 풀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스위스제 기계식 시계는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반지를 빼고 커프스 단추를 풀었습니다. 양복 재킷을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었습니다. 61년을 살아온 남자의 손등에는 가느다란 흉터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멘트 가루와 철근에 긁힌 자국, 젊은 날의 증명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아직 어둠이 물을 덮고 있었습니다. 멀리 여의도대교의 불빛만이 강물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옷장 맨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장과 코트 사이 접어둔 낡은 배달복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파란색 폴리에스터 재질이었습니다. 소매 끝은 약간 닳아 있었습니다. 어깨 부분에는 오래된 로고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인호는 그것을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한울건설 회장이 아니라 그저 61세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이를 대하는 태도에서 진짜가 보입니다.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위 액자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살아있을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현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21살 대학 2학년이었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했던 아들의 눈빛이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인호는 배달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인호는 막노동으로 시작했습니다. 18살 충북 옥천에서 올라온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 인력시장에서 삽을 들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어깨가 무너질 것 같았지만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5년 뒤 그는 반장이 되었습니다. 10년 뒤 현장 소장이 되었습니다. 15년 뒤 작은 건설사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울건설 회장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가 잊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약자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아내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병원 청소 일을 하다가 인호를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다친 인호가 응급실에 실려왔고 그녀가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라는 짧은 인사가 30년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낮은 곳에서 일했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인호는 그녀에게서 배웠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을,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인호는 그 가르침을 더욱 굳게 지켰습니다. 회사 경비에게도 청소 직원에게도 협력사 기사에게도 그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인호의 원칙이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둘은 방위시장 끝자락 중국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호가 자주 찾는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테이블과 플라스틱 의자, 형광등 불빛 아래서 먹는 짜장면이 그는 좋았습니다. 현서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련된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 정갈한 화장,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유세린이라고 해요. PR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착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현서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인호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 곧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현서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알아가 봐라.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는 미세한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눈빛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너무 완벽하게 꾸며진 미소, 너무 정갈하게 세팅된 배경, 그 모든 것이 인호에게는 하나의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 인호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세린의 SNS, 주변 평판, 직장 내 소문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온라인은 완벽했습니다. 봉사활동 인증샷, 감성적인 글귀, 착한 영향력을 강조하는 해시태그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평판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 배달 기사한테 진짜 심해요. 경비 아저씨 무시하는 거 봤어요. SNS랑 실제가 완전 달라요. 인호는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회장의 눈이 아니라 배달 기사의 눈으로 그녀를 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했습니다. 인호는 배달복을 다 입었습니다. 거울 속 그는 이제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배달 기사, 61세의 장 기사였습니다. 그는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안경을 벗고 오래된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책상 위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출근 차량 준비되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인호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은 개인 일정이 있습니다. 차는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럼 어디로 괜찮습니다.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인호는 인터폰을 끄고 회장실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비상계단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35층에서 1층까지 그의 발걸음은 묵직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지나 후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스쳤습니다. 그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5호선 여의도역에서 8호선 잠실역으로 다시 송파역으로 갈아탔습니다. 출근길 사람들 사이에 섞였습니다. 배달복을 입은 노인을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이시장 골목에 도착했을 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낡은 중국집 간판이 보였습니다. 만리장성. 20년 넘게 자리를 지킨 곳이었습니다. 인호는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노식 사장이 담배를 입에 문 채 나왔습니다. 손님이 아니고. 노식은 인호의 복장을 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오늘 하루만 알바로 써주십시오. 인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장 기사라고 불러주십시오. 오늘 하루 저는 배달 기사입니다. 노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래 장사를 한 사람의 직감이었습니다. 그는 헬멧과 배달 가방을 건넸습니다. 송파 쪽 배달 몇 건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인호는 가방을 메고 헬멧을 썼습니다. 주방 한쪽에 놓인 낡은 스쿠터가 보였습니다. 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음이 새벽을 깼습니다. 노식이 주문서를 건넸습니다. 첫 배달, 송파구 엘리시움 타워 49층입니다. 주문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세린. 인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주문서를 주머니에 넣고 스쿠터를 출발시켰습니다. 방이시장 골목을 빠져나가 큰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아스팔트 위를 비쳤습니다. 인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나는 진실을 봅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진짜 얼굴을 봅니다. 그것이 아름답기를, 그것이 따뜻하기를, 그것이 존중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만약 그녀가 약자를 짓밟는 사람이라면 그때는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스쿠터는 송파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이노의 등 뒤로 방위시장이 멀어졌습니다. 헬멧 너머로 바라본 서울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무릎의 무게. 그 무게를 오늘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노는 스쿠터에서 내려 배달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짜장면 2그릇, 탕수육소, 짬뽕 하나였습니다. 가방 안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대리석 로비가 보였습니다.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젊은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달이십니까? 네, 49층입니다. 저쪽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해 주세요. 이노는 경비원이 가리킨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복도 끝 작은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좁고 낡았습니다. 거주자용 엘리베이터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노는 들어가 49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바뀌었습니다. 10층, 20층, 30층. 이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배달복을 입은 노인, 헬멧을 든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49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조용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벽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노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4902호 유세린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배달 왔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반쯤 열렸습니다. 유세린이 나타났습니다.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정갈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지만 피부가 하했습니다. 그녀는 이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냥 바닥에 두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음식이 식지 않게 받침대 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바닥에 두라니까요. 세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노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가방에서 음식을 꺼냈습니다. 바닥에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플라스틱 용기가 대리석 바닥과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세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 진짜 착하게 살 거야. 세린이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응, 이번 주말에 봉사활동 가기로 했어. 아동센터에서 책 읽어주는 거, 선한 영향력 이런 거 진짜 중요하잖아. 그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졌습니다. 이노는 여전히 바닥에 쪼그려 앉아 음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응, 현서 오빠.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세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안도 좋고 사람도 착해. 나 이번엔 진짜 잘 될 것 같아. 그녀는 전화를 끊고 이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커피나 사드세요. 지폐가 공중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이노의 손 옆 대리석 바닥을 짧게 미끄러져 멈췄습니다. 이노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천천히 허리를 굽혀 지폐를 집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은 이노는 손 안에 1,000원짜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구겨진 종이, 낡은 지폐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는 복도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인호는 주방 뒤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노식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힘드셨죠? 인호는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괜찮습니다. 노식은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집 기사들 사이에서 유명해요. 한 달에 두세 번은 민원 들어옵니다. 늦었다, 불친절하다, 음식이 식었다, 온갖 트집 다 잡아요. 노식이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기사 하나는 울면서 나갔어요. 뭐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호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불 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기름 냄새가 퍼졌습니다. 노식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10시 반에 또 주문 들어왔어요. 같은 집입니다. 인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같은 곳입니까? 네, 49층. 이번엔 짬뽕 둘이요. 인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49층 앞이었습니다. 인호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세린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밝은색 니트와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배달 늦었네요.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인호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주문한 지 32분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왔습니다. 32분이나 걸렸잖아요. 보통 20분이면 오는데. 세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사과는 기본 아닌가요? 배달 일 처음 하세요? 인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 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제대로 하셔야죠. 그녀가 음식을 받아들었습니다. 젊어서 뭐 하셨어요? 준비 안 하셨나 봐요. 인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린은 지갑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다시 혼자 남은 인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인호는 시장 입구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밥과 삼각김밥이었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옆 벤치에 젊은 남자가 앉았습니다. 피자, 배달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힘드시죠? 젊은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인호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22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눈가가 빨갰습니다. 괜찮습니다. 인호가 답했습니다. 저는 김태주라고 해요. 피자 배달 알바하는데. 태주가 말했습니다. 아까 엘리시움 타워 갔다가 진짜 30분 만에 도착했는데 늦었다고 욕 먹었어요. 돈도 안 줬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일 1년째 하는데 오늘이 제일 힘들었어요. 인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몇 층이었습니까? 49층이요. 여자분인데 진짜 무서웠어요. 태주가 물을 마셨습니다. 형도 거기 갔다 오셨어요? 네,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시겠네요. 저기 경비 아저씨들도 말해요. 그 집이 제일 심하다고. 인호는 시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야채 파는 할머니, 생선 손질하는 아저씨, 떡볶이 장사하는 청년이 보였습니다. 모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힘내십시오. 인호가 말했습니다. 태주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그래야죠. 뭐? 그는 일어나 배달 오토바이로 돌아갔습니다. 인호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젊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인호는 세 번째 배달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호가 돌아보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30대 중반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변호사 오민재라고 합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인호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오민재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인호가 물었습니다. 49층에 배달 가셨죠?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 집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경비실에 민원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CCTV에도 몇 번 찍혔습니다. 민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필요하시면 영상 확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인호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도와주시려는 겁니까? 저는 공정하지 않은 걸 못 참습니다. 민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갑질은 범죄입니다. 특히 약자를 상대로 한 갑질은 더 그렇습니다. 인호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럼 언제든 연락 주세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제 번호는 명함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인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인호는 혼자 엘리베이터 안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마지막 배달을 들고 다시 49층에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짜장면 하나였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세린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날카로웠습니다. 이거 짜서 못 먹겠어요. 그녀가 짜장면 뚜껑을 열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다시 가져왔으면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하세요. 인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여기서 사과하세요. 무릎 꿇고요. 세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인호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린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인호는 천천히 무릎을 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발소리를 알았습니다. 익숙한 리듬, 익숙한 무게였습니다. 현서였습니다. 세린아. 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호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멈췄습니다. 현서의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세린아, 이게 무슨... 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린이 대답했습니다. 오빠, 이 사람이 음식을 잘못 가져와서 사과받는 중이에요. 인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헬멧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현서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무릎 꿇은 모습, 여자가 당연하다는 듯 서 있는 모습, 현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인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걸었습니다. 현서를 지나쳤습니다. 고개는 여전히 숙인 채였습니다. 현서는 그를 보았습니다. 배달 기사의 등, 약간 굽은 어깨, 낡은 배달복.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스쳤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인호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인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심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아들에게도 보여줘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인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는 스쿠터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방위시장으로 돌아가는 길. 인호는 주머니 속 오민재의 명함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받은 1,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지폐를 펼쳐보았습니다. 이것이 증거였습니다. 무릎의 무게를, 모욕의 기록을, 진실의 조각을 담은 증거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인호는 배달복을 벗어 접었습니다. 주방 뒤편 작은 공간에서 양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피곤함이 주름 사이로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박노식이 소주 한 병과 컵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식이 말했습니다. 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일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님, 그만하셔도 충분히 보셨을 텐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구겨진 지폐가 형광등 아래서 초라하게 빛났습니다. 노식은 그것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게. 노식이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20년 장사하면서 별사람 다 봤지만 저런 건 처음입니다. 인호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쓴맛이 혀에 남았습니다.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주가 피자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젊은 청년의 어깨가 여전히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인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방위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현서는 세림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촛불이 테이블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세리는 와인을 홀짝이며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시태그 데이트, 해시태그 행복, 해시태그 감사라는 해시태그와 함께였습니다. 오빠, 오늘 왜 그래요? 세린이 물었습니다. 현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오후의 장면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복도에서 무릎 꿇던 배달 기사, 굽은 어깨, 낡은 배달복.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오빠, 세린이 다시 불렀습니다. 현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린아, 오늘 오후에 그 배달 기사분한테 왜 무릎을 꿇으라고 했어? 세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식이 잘못 왔잖아요. 당연히 사과받아야죠. 그녀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게 하는 건 오빠, 요즘 서비스직 분들 너무 아니래요.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세린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현서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테이블 위 촛불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세련됐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현서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나 먼저 갈게. 그가 일어섰습니다. 오빠, 디저트는?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겼어. 현서는 식당을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여의도 회장실도 불이 꺼져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현서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오민재는 CCTV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비실장이 옆에서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지난 3개월치 영상입니다. 49층 복도 부분만 출연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장면. 세린이 청소 직원에게 소리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청소예요? 다시 하세요. 제대로. 청소 직원은 60대 여성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 택배 기사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세린이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요? 시간 약속도 못 지켜요? 택배 기사는 땀을 닦으며 사과했습니다. 세 번째 장면. 김태주였습니다. 피자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세린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표정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태주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충분한 증거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비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여러 번 입주민 회의에서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부친이 중견기업 임원이라 법 앞에 신분은 없습니다.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USB에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 저녁 장인호에게 전달할 예정이었습니다. 인호는 다시 배달복을 입고 스쿠터에 올랐습니다. 오늘도 첫 주문은 49층이었습니다. 짜장면 3개, 짬뽕 2개, 탕수육 되었습니다. 많은 양이었습니다. 아마 친구들을 부른 모양이었습니다. 49층 앞에 도착했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세린과 함께 2명의 여자가 더 있었습니다. 비슷한 또래,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채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 배달 왔네.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세린이 인호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 그분이네요. 또 오셨어요? 인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음식 가져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올려주세요. 세린이 말했습니다. 인호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음식을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여자들은 소파에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세린아, 현서 오빠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맞아, 집안도 좋고. 한울건설이잖아. 결혼하면 완전 대박이네. 인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탕수육 소스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세린이 다가왔습니다. 소스 따로 주세요. 직접 찍어 먹을 거예요. 인호가 소스를 따로 담았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배달 기사들 진짜 별로야.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맞아. 느리고 불친절하고 돈 주고 시키는 건데 제대로 해야지. 나이 많다고 봐줄 순 없잖아. 세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호는 묵묵히 일을 마쳤습니다. 빈 가방을 챙겼습니다. 세린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다시 1,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인호는 1,000원을 집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인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오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인호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호가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건넸습니다. 지난 3개월치 CCTV 영상입니다. 모두 49층 관련입니다. 인호는 USB를 받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물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법적 조력도 가능합니다. 민재가 덧붙였습니다. 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정까지 갈 일은 없을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왔습니다. 민재가 명함을 다시 한 장 꺼냈습니다. 사무실 주소입니다. 언제든 찾아오십시오. 인호는 명함을 받아 USB와 함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인호는 김태주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태주는 어제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형, 어제 위로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인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냥 참아야죠. 태주가 캔커피를 마셨습니다. 형은 왜 이 일 하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인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필요해서입니다. 뭐가요? 진실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태주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인호는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를 꺼냈습니다. 태주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어제 받지 못한 팁입니다. 태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형, 저 이거 받으십시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인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주는 돈을 받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인호는 일어났습니다. 힘내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차갑지 않습니다. 그는 시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인호는 다시 양복으로 갈아입고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세린의 갑질, 모욕, 멸시가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그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석양이 물 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서야, 내일 저녁 시간 있니? 네, 왜요? 세린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 정식으로 인사 나누고 싶구나. 현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청담동 레스토랑 라메르로 오너라. 8시에.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인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머니에서 2장의 1,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이틀 동안 받은 모욕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비서실로 내선을 걸었습니다. 내일 저녁 청담동 라메르 프라이빗 룸 예약해 주십시오. 네, 회장님. 몇 분이십니까? 3명입니다. 인호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끝납니다. 아들이 진실을 봅니다. 세린이 자신의 행동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로서 마지막 가르침을 줍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약자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당신의 가장 큰 재산이에요. 인호는 눈을 떴습니다. 여보, 내일 우리 아들이 배웁니다.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현서는 엘리시움 타워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세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린아, 내일 저녁 시간 있어? 응, 왜? 우리 아버지가 만나고 싶대. 정식 식사 자리야. 세린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말? 드디어? 응, 청담동 라메르에서 8시. 알았어, 오빠. 잘 준비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서는 핸들을 쥔 채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본 배달 기사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굽은 어깨, 낡은 배달복, 무릎 꿇던 뒷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뒷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아니, 설마. 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49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CCTV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현서는 계단을 통해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내일은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서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세린의 미소, 배달 기사의 등,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인호는 프라이빗 룸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흰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 은은한 조명,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담동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물을 따랐습니다. 손님 2분 더 오십니까? 네, 곧 도착할 겁니다. 인호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7시 35분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USB가 만져졌습니다. 오늘 이것을 꺼낼 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현서와 세린이 들어왔습니다. 세린은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정갈하게 올렸습니다. 화장은 완벽했습니다. 미소는 밝았습니다.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세린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인호는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십시오.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서는 아버지와 세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웨이터가 메뉴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인호가 말했습니다. 그는 메뉴를 훑어보며 주문했습니다. 전체로 샐러드, 메인은 스테이크 3개, 와인은 이것으로. 웨이터가 메뉴를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세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현서 오빠에게서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인호는 물을 마셨습니다. 과찬입니다. 현서가 당신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말씀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세린이 웃었습니다. 현서는 조용히 두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분했지만 무언가 깊은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와인이 나왔습니다. 인호가 직접 따랐습니다. 3개의 잔에 붉은 와인이 채워졌습니다. 건배를 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잔을 들었습니다. 좋은 만남에. 인호가 말했습니다.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와인의 씁쓸한 향이 퍼졌습니다.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인호는 포크를 들며 말했습니다. 세린 씨, 현서와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세린이 답했습니다. 현서의 어떤 점이 좋았습니까? 인호가 물었습니다. 세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졌어요. 요즘 그런 사람 드물잖아요. 현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서는 어릴 때부터 착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단점도 있죠.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세린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그건 장점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아닙니다. 인호가 샐러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현서는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세린이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을 하십니까? 인호가 세린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아동센터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약자를 돕는 일은 중요하죠. 인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회장의 말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마시며 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구워진 고기, 곁들여진 야채들이었습니다. 세린은 나이프로 고기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인 것 같아요. 세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 배달이요. 지금 외출 중인데, 네, 알겠습니다. 문 앞에 두세요. 그녀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배달이 온대요. 문 앞에 두라고 했어요. 인호는 나이프를 내려놓았습니다. 문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까? 네, 제가 없으니까요. 직접 받지 않으십니까? 인호가 물었습니다. 세린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배달 기사분들은 그게 일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현서가 세린을 보았습니다. 세린아, 그래도 직접 받는 게 오빠,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문 앞 배송이 편하잖아요. 세린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인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편하다는 건 누구에게 편한 겁니까? 당연히 저한테요. 옷도 갈아입어야 하고 귀찮잖아요. 세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달하시는 분은 편하겠습니까? 인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세린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건 그분들 일이니까요. 일이라는 이유로 무례해도 되는 겁니까?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현서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인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린은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무례하다는 건 무슨 1,000원을 던지는 것도 예의입니까? 인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인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하얀 테이블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틀 동안 받은 팁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현서가 지폐를 보았습니다. 구겨진 종이 낡은 돈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세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호는 일어났습니다. 잠시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 인호는 화장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안경을 벗었습니다.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재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배달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낡은 파란색 유니폼이었습니다. 헬멧을 들었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이제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동안 모욕을 견뎌낸 배달 기사였습니다. 그는 다시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현서와 세린이 돌아보았습니다. 배달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세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회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낮에 본 배달기사, 복도에서 무릎 꿇던 사람,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현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인호는 테이블로 걸어와 앉았습니다. 배달복을 입은 채로였습니다. 계속 식사하시죠. 세린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게 회장님이신 줄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됩니까? 인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배달 기사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무릎 꿇게 했습니다. 돈을 던졌습니다. 모욕했습니다. 세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인호는 현서를 보았습니다. 현서야,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아니? 현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봐야 한다. 인호가 말했습니다. 재산도 학벌도 외모도 중요하지 않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 그것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세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약속은 쉽습니다. 실천이 어렵죠. 인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는 지난 3개월 동안의 CCTV 영상이 있습니다. 당신이 청소 직원, 택배기사, 경비원을 대하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세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것을 당신 부친께 보내겠습니다. 중견기업 임원이시죠? 딸이 어떤 사람인지 아셔야 합니다. 세린은 무너졌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아버지가 아시면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꾸며진 화장이 무너졌습니다. 인호는 일어났습니다. 당신에게 한 가지 기회를 주겠습니다. 세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공기가 멈췄습니다. 세린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무릎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인호는 즉시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당신처럼 사람을 무릎 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느낀 이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모욕이 얼마나 무거운지, 존중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십시오. 세린은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인호는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영상은 보내지 않겠습니다. 대신 당신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그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현서야, 나가자.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현서는 아버지를 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걸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현서가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겉만 보고 말만 듣고 판단했습니다. 인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다. 지금 깨달았으면 됐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한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다. 현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자를 존중하는 사람을 선택해라. 집도 회사도 내 인생도 그 한 줄의 원칙으로 버틴다. 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청담동 거리의 화려한 불빛들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그 빛보다 더 밝은 것은 두 사람 사이에 회복된 신뢰였습니다. 현서야, 짜장면 먹으러 갈까? 인호가 물었습니다. 방이시장 중국집으로요? 그래.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방이시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창밖으로 흘러갔습니다. 인호는 배달복을 벗지 않았습니다. 이 옷이 오늘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박노식은 두 사람을 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아드님? 인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짜장라면 2그릇 주십시오. 두 사람은 낡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뜨거운 라면을 먹었습니다.
현서는 이 순간이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 현서가 말했습니다. 네, 말해봐라. 제가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다행이다. 인호가 라면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밖에서 김태주가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인호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형,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인호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배달 기사처럼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와 낮은 곳에 함께할 줄 아는 아버지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저도 배우겠습니다. 현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약자를 존중하는 법을, 진짜 사람을 보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인호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의 순수함이 아들의 눈에서 보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배워라. 그가 말했습니다. 라면 그릇이 비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방위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현서에게도, 인호에게도, 그리고 어쩌면 세린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배달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경비 서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인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들이 진짜 가치를 배웠습니다. 무릎의 무게를 배웠습니다. 존중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차는 여의도를 향해 달렸습니다. 밤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별보다 밝은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든 가운데 장인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임직원 300여 명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경비, 청소, 식당, 협력사 직원들도 함께였습니다. 인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한울건설은 새로운 선언을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갑질제로 선언입니다. 우리 회사는 모든 협력 인력을 존중합니다. 경비, 미화, 배달, 택배, 모든 서비스 노동자를 우리의 동료로 대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호는 준비된 문서를 펼쳤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임직원은 존중 행동 강령을 준수합니다. 반말하되 무시는 징계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협력사 직원 휴게 공간을 확대합니다. 식당, 화장실, 휴게실을 동등하게 사용합니다. 셋째, 배달 서비스 노동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을 신설합니다. 연간 1억 원 규모로 시작하겠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뒷줄에 앉은 경비원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청소 직원 한 분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인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책이나 지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가 단상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곧 우리의 품격입니다. 제가 이 회사를 시작할 때 저는 막노동 인부였습니다. 삽을 들고 시멘트를 날랐습니다.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인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받은 존중이 평생 기억에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존중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박수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인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새로운 모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하는 태도만큼의 사람이다. 강당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너라. 인호가 말했습니다. 현서는 서류 몇 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사내 게시판에 올릴 글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인호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하는 태도만큼의 사람이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현서가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올려라. 현서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버지, 세린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 사과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인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만뒀다고? 네, SNS도 다 정리했다고 합니다. 상담 치료를 받기로 했다고 인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변화의 시작이겠지.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심으로 노력하면 바뀔 수 있어. 현서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현서는 혼자 만리장성 중국집을 찾았습니다. 박노식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드님, 어서 오세요. 회장님은? 오늘은 혼자 왔습니다. 짜장면 하나 주세요. 현서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방에서 불 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기름 냄새가 퍼졌습니다. 익숙한 소리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왔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요, 물 좀 주세요. 옆 테이블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서가 돌아보았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카페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노식이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세요? 노식이 물었습니다. 네, 오늘 손님이 많았어요. 여자가 답했습니다. 그래도 즐거웠어요. 단골 할머니가 맛있다고 하셔서. 현서는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현서는 먹으며 계속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짬뽕을 먹으며 휴대폰으로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노식이 다가왔습니다. 유나 씨는 참 착해요. 노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페 알바하면서 공부도 하고 배달 기사분들한테도 항상 친절하죠. 현서는 유나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현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현서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였습니다. 유나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계산대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먼저 하세요. 현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먼저 하세요.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서는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유나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좋아해요. 다음에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할까요? 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현서는 중국집을 나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봐라. 유나는 경비 아저씨에게, 배달 기사에게, 식당 주인에게 따뜻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오민재는 USB를 경비실장에게 건넸습니다. 영상 삭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49층 입주민이 이사를 간답니다. 경비실장이 USB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 집 말이죠? 들었어요. 집을 팔았다던데.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변하나 봅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죠. 안 변하는 것보단. 경비실장이 말했습니다. 밖에서 김태주가 피자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밝았습니다. 민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주 씨, 요즘 어때요? 좋아요. 저번에 그 형 배달 기사 형이 준 돈으로 교재 샀어요. 태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형 연락처 아세요? 감사 인사드리고 싶은데. 민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조만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대강당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배달기사, 경비원, 청소 직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10명의 학생이 장학 증서를 받았습니다. 인호가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증서를 건넸습니다. 마지막 학생이었습니다. 김태주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낮에는 피자, 배달을, 밤에는 공부를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인호는 그에게 증서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태주는 인호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형 아니, 회장님? 인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방위시장에서. 태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 주신 돈으로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공부했습니다. 덕분에 이 장학금도 받게 됐습니다. 인호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이 노력했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박수가 터졌습니다. 태주는 단상을 내려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옆에 앉은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로비에서 다과를 나눴습니다. 현서는 아버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주 씨가 정말 기뻐하네요. 그래,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달라진다. 인호가 말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박노식이 보였습니다. 그도 초대를 받아왔습니다. 인호가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사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노식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 두 사람은 잠시 웃었습니다. 오래된 중국집 주방의 기억, 새벽 배달의 기억이 둘 사이에 흘렀습니다. 인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석양이 물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낡은 배달복을 꺼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 이제는 더 이상 모욕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존중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는 옷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막노동 인부였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삽을 들고 시멘트를 나르고 무더운 여름 현장에서 땀을 흘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한 소장이 말했습니다. 장씨 수고했네. 물 한잔 하게. 그 짧은 말, 그 작은 존중이 인호를 지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았습니다. 존중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알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현서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아직 계셨어요? 그래, 잠깐 생각 좀 하고 있었다. 현서는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유나라는 친구를 소개하고 싶어요. 유나? 방위시장 중국집에서 만난 친구예요. 카페에서 일하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인호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현서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성숙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인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언제든 데려와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현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다음 달부터 현장 순회하려고 합니다. 건설 현장 직접 보고 노동자분들 만나고 싶어요. 인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좋은 결심이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높은 곳의 의미를 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배워라. 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 위로 불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습니다. 인호는 다시 만리장성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배달복이 아니라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노식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사장님, 짜장면 하나 주십시오. 인호는 익숙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났습니다. 시장 특유의 소음과 냄새가 섞였습니다. 인호는 이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인호는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의 음식보다 이 짜장면이 더 따뜻했습니다. 노식이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요즘 뉴스 많이 나오시던데요. 장학금 얘기도 나오고. 별것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인호가 면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대단하세요. 큰 회사 회장이 직접 배달까지 하시면서 배웠습니다. 많이. 인호가 노식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배웠습니다. 무릎의 무게도 배웠습니다. 노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밖에서 김태주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의 어깨는 펴져 있었습니다. 피자 배달을 하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그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사장님, 이 동네가 참 좋습니다. 인호가 말했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진짜 서울이에요. 노식이 답했습니다. 인호는 짜장면을 다 먹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밖으로 나서며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야채 파는 할머니, 떡볶이 파는 청년, 생선 손질하는 아저씨가 보였습니다. 모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호는 그들 모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놀라면서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인호는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세상을 지탱하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들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인호는 집에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배달복을 다시 꺼내 손에 들었습니다. 이틀 동안 입었던 옷, 무릎을 꿇었던 그 옷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개어 서랍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릎의 무게를, 모욕의 아픔을, 그리고 존중의 소중함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서였습니다. 아버지, 내일 유나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인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가자. 전화를 끊고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1년을 살아온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흰머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제대로 배웠소. 사람을 보는 법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소.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밤의 강물은 고요했습니다. 불빛들이 수면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인호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천천히 변합니다. 하지만 변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존중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 무릎의 무게. 그것은 굴욕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무게, 성장의 무게, 사랑의 무게였습니다. 그 무게를 견뎌낸 사람만이 진짜 사람이 됩니다. 인호는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하는 태도만큼의 사람이다. 그 한 문장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진리였습니다. 그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따뜻한 사람, 약자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무릎에 무게를 내려놓고 존중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늘건설 사내 게시판. 우리는 우리가 대하는 태도만큼의 사람이다. 장현서 전무. 방위시장 만리장성 중국집. 벽에 액자가 걸렸습니다. 장인호 회장과 박노식 사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감사를. 엘리시움 타워 경비실. 새로운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배달 택배 기사님들께 존중을. 마이너스 입주민 일동. 김태주의 일기. 오늘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회장님이 바로 그 형이었다. 방위시장에서 만난 나를 위로해준 그 형.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존중이 큰 변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무릎의 무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장인호와 장현서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누군가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배달기사에게, 경비원에게, 청소하시는 분께.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신보다 약한 이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하는 태도만큼의 사람이다. 작은 존중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대하는 그 태도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존중하는 하루 되십시오.